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완주군 공사에 3억 원을 받은 공사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군청에 상납이 있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을 한다며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업자와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애견 인구가 급증하면서 펫푸드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어 지역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몇 년 전 완주군이 발주한 20억짜리 공사에 브로커가 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브로커야 당연히 처벌을 받았지만 문제는 거액의 알선료가 어디로 흘러갔냐는 겁니다. 박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 산업단지 근처 비점 오염 저감 시설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방출하기 전에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광주의 한 업체가 완주군으로부터 21억 원의 공사를 수주해 2017년 2월 준공했습니다. 토사 또는 기름기 또는 뭐 여러 가지들 오염물질이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면 그게 오염이 된다 해서 그런데 이 공사 수주 과정에는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브로커 A씨는 광주의 업체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공사비의 20% 가까이가 브로커에게 돌아간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주지검의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또 있습니다. 이 브로커가 받은 3억 5천만 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완주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통해 해당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상황. 나아가 브로커 A씨가 받은 돈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나 영업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돈이 공무원 로비 등에 쓰였을 것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실제 처벌받은 공무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주변에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완주군의 담당 공무원은 브로커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심의를 통해 공사업체를 적법하게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소금 가공 설비를 짓는다며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업자와 시공업체 대표가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에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심사도 한몫했습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부안 진서면의 한 구운소금 공장입니다. 해양경찰관이 들어가 공장 안을 여기저기 살핍니다. 소금을 만드는 기계는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또 한참 하다가 안타가 올리다가 안타가 요즘은 소리 안 나대요? 안는가? 국고지원금을 받았지만 공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소금 가공 설비를 짓는다며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5억 3천만 원. 2016년 12월 자금을 받고 공장을 가동하는 듯하다 지난해부터 공장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견적서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고 공장을 증축하거나 인건비로 활용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가공업자 61살 배모 씨와 시공업체 대표 54살 최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 기계 설치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인데 이거 일부를 공무원들이 확인만 했으면은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들이 보조금을 빼돌린 데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와 안일한 심사도 한몫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업체에서 충분히 시공할 수 있음에도 특수한 기계라 해당 업체가 전문성이 있다는 말만 믿고 수의 계약을 하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많이 하면 기계를 조작하는데 이제 설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설계.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경은 시설 대표 배 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하고 공무원 김 씨 등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중금속 폐기물이 묻힌 완주 비봉 매립장 논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지만 매립 허가 과정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군의회가 완주군 행정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토양과 침출수에서 중금속이 나온 완주 비봉 매립장은 매립 과정이 의문투성입니다. 완주 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주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출하고자 한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완주군이 매립업체의 뒤를 봐줬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완주군은 비봉 매립장에 대해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매번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했지만 지난달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선 중금속 성분인 구리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난 완주 지역 또 다른 매립장의 불법 문제도 가려야 합니다. 완주 봉동읍에 있는 이 폐기물 매립장은 허가 면적 밖에서 매립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완주군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사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환경부로부터 비봉 매립장에 고화토를 매립하는 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기까지 했는데 이를 허용했고 오염 침출수를 배출한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고도 폐기물 매립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염물질이 이제 심해진 것은 최근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매립 종료 바로 하고는 바로 해서 막 오염수가 나온다거나. 완주군은 오는 1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그간의 관리부실과 의혹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고 외부 기관의 감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6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생명 산업 중심인 전북이 펫푸드 시장을 선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문을 연 글로벌 기업의 동물 사료 공장입니다. 20여 종의 반려동물 먹이를 생산하는데 나날이 규모가 커지는 국내 펫푸드 시장과 주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는 연간 4만 톤 정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 홍콩 그리고 올해 태국 지금 수출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해마다 10% 이상 성장해 올해 3조 원, 8년 뒤에는 6조 원을 헤아릴 전망입니다. 펫푸드 취급점이나 동물병원 등 관련 업소가 해마다 급증해 이런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오픈했는데요. 그때보다 한 2배 정도는 매장이 늘은 것 같아요. 반려견들이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처럼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면서 농산물과 축산, 부산물 생산이 많은 전북의 장점을 살린 관련 산업 유치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원재료 수급에 용이할 뿐 아니라 연구기관도 밀집해 여건이 좋고 임실과 익산이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나 하림, 풀먼 같은 음식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이마트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 유치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림이 이미 충남 정안에 펫푸드 공장을 완공하는 등 다른 지역의 관심도 커서 전북의 발빠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1년 전 특정 당 독점 구도로 출범한 제11대 지방의회. 집행부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까요? 조례안 의원 발의는 크게 줄고 지방의원 비리나 겸직 금지 위반 등 논란은 여전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 중단을 추진하려다 관련 조례 폐지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전주시의회 서윤군 의원은 시장의 일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견제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소수 정의당 출신으로 사실상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5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좀 자체 판단 속에서 선뜻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군 포함 도내 지방의원 수는 236명, 도의회는 무려 92.3%가 민주당 소속이고 시군 의회의 민주당 점유율도 74%가 넘습니다. 실질적인 특정당 독점 구조에서 같은 당 소속인 집행부 단체장 감시 견제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겁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 동력도 떨어져 정작 중요한 의원 발의는 크게 줄고 5분 발언 같은 승인 동의안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 10여 명이 비리와 관련돼 사법 처리됐고 겸직 금지 위반과 의정비 인상, 재량 사업비 같은 이익이나 이권 관련 논란도 여전했습니다. 집행부에 들러리를 서거나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결과로 결국 1년 동안 지방의회는 실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활성화에는 정당 공천제의 한계나 의원 자질 못지않게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보좌 인력을 충원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을 먼저 살피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권한 확대 요구도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게 임기 겨우 4분의 1을 지난 지방의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우석대 총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장 총장의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사 조직 더불어희망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총장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이며 우석대는 당분간 서지은 부총장 체제로 학교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는 8일 상산고 청문 절차를 앞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학부모연합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학원으로 변질된 상산고에 대해 교육기관에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상산고 평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며 청문 절차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자삭으로 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비좁은 공간 탓에 청문회를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인권교육을 받으며 비하 발언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시장은 어제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인권교육에 직원과 함께 참석해 다문화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직자의 자세 등을 공유했습니다. 익산시는 하반기 동안 다문화 교육을 5차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 시장의 비하 발언 파문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과 시군 단체장들은 어제 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7조 원을 뛰어넘는 국가 예산 확보와 군산 조선소 재가동,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현안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익산 이춘석 의원도 전북 목 국가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과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은 전화 금융사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시군 전광판에 예방수칙 홍보와 거리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전화 금융사기는 2천여 건, 12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년 대비 건수는 46%, 금액은 81% 증가했습니다. 최근 이른 무더위에 해수욕장을 비롯한 피서지가 일찌감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대표 관광지인 운이람 반이람도 이번 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진안군의 대표 피서지인 운이람 반이람 계곡이 주말인 내일부터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습니다. 운장산 자락에 위치한 운이람 반이람은 5km 계곡의 기암 괴석이 절경을 이룬 곳으로 수심이 깊지 않아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진안군은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과 함께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김제 벽골농경 문화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8월까지 연장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미래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쌀수탈지인 백구 부용농장의 모습을 재현하는 등 일제강점기 우리 농촌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김제로 대표되는 전 조선의 수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루고 그리고 빛나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독립운동사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다음 달 노암동에 개관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은 한신아파트 경로당을 리모델링했으며 수유실과 학습실을 갖추고 이웃 간 아이 돌봐주기와 숙제 봐주기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는 가운데 순창군이 초등학생들의 실내 활동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했습니다. 2년 전 동계 초등학교에 처음 설치된 데 이어 순창 초등학교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6월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행 5년 만에 520만 명으로 100만 명이 증가했으며 전북 지역도 28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소득 하위 20% 이하는 월 최대 30만 원이,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월 25만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최근 영광 한빛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군 의원들은 도청을 찾아 부안군도 전남과 같이 한빛 원전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지만 안전 대책은 물론 관련 지원금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방제 사업도 전남과 동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안군 원자력 안전협의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그제 낮 11시 반쯤 전주 삼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배수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배수로에 쌓인 흙을 치우던 아파트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이 대체로 온전한 상태라며 신원 파악을 위해 실종자 대조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정수장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 진행된 전국 정수장 수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익산 금강 정수장과 무주 구천동 정수장 등 도내 19개 정수장에서는 우라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라늄은 노약자가 오랜 기간 섭취하면 신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올해부터 정수장 수질 검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 도내 국회의원 2명이 포함돼 내년 예산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50명으로 꾸려지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도내에서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도내 의원 2명이 동시에 예결위에 포함된 것은 2년 만으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1년간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제11대 전라북도 의회가 농촌 일손 돕기로 개원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식 대신 5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한 뒤 완주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양파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양파 1톤을 구입하는 등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가무 아키를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이수자전 공연을 선보입니다. 쌀 수탈의 역사와 농민들의 애환을 담은 소리 연극 삼예 다시 봄 공연이 내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익산 서동들과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오늘 익산 속리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자연과 반딧불을 주제로 그린 작품이 오늘부터 무주 최북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전주미술관은 오늘부터 지역 출신 작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드론산업 국제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한옥마을 절기축제가 모레 최명희 문학관 일원에서 혼불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임실엔 청년장터와 어린이 청소년 알뜰장터가 12월까지 매달 첫째, 셋째 주 주말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운영됩니다.
전북 사회적 경제 금요 장터가 8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입구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정읍 7보 물 테마 유원지 물놀이장이 13일 공식 개장에 앞서 내일부터 이틀간 시범 개장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0도에서 낮 기온은 31도, 익산은 19도에서 32도, 동북권은 무주가 17도에서 32도, 장수가 16도에서 30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0도에서 30도, 부안이 20도에서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고창과 임실에선 좋음,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